자,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12월 세 번째 이슈맨의 주간 증시 전략, 주간 청정리 네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간으로 보면 세 번째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간이고, 어떻게 보면 미리 예고를 좀 드리고 여러 번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지나면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거의 물론 이 크리스마스 지나고 배당주 매수 마무리되는 날짜이긴 합니다만은 12월달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이슈가 끝나면 웬만한 방향성 부분들은 대부분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 결정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배당 투자 부분들 한다든가 아니면 신년 효과 부분들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3부에서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그 코스닥 정책 부분들을 대기를 하던가 그 유동성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제 기웃기웃 할 건지 한 번 더 최근에 그 변동성에 따라서 작은 박스권 상단 부분 돌파를 시도를 할지 기술적 반등 부분이 이끌지 이런 흐름 부분도 이제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얘기 하면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다음 주 주간 일정별로 일정 부분 체크를 하고 매매 전략 부분을 코멘트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두 가지 질문 부분들을 댓글에 주셨어요. 댓글을 주셨는데 그 관련돼서 뭐 셰일가스 내용하고 가스 가격하고 그 다음에 VR, AR 관련된 부분들 이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자, 지금 그 이스라엘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거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그 예루살렘에 그 대사관을 이전하겠다라는 그 공포를 하고 그날 저녁인가요? 그 다음날인가? 자기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장녀의 남편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축제에 어떤 그 건배사라 할까요? 축사를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무튼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가 1부, 2부에서 역사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렸죠. 1945년도 전후, 그러니까 1차 세계 2차 대전 끝난 이후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건국 시기, 그리고 중동 전쟁,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약간 협력 기조 부분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대사관 이전 관련된 부분들 진행이 되면서 주말에 지금 2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까지 나왔죠. 당분간은 다음 주까지 최소한 이번 달은 이걸로 인해서 계속 식좋을 것 같아요. 근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그 기사 하나 부분들을 보내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까지 그 트럼프의 전략 부분들이 우리가 1, 2부에서 잠깐 코멘트를 드렸지만 먼저 판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게 미친 전략이라고 하죠. 난 미쳤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것처럼 처음에 배째라 있죠. 배째라 식으로 해서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뒤로는 외교 뭐 A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일부 부분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요구 조건 부분을 들어주면 이제 그때부터 칭찬하죠. 그 얘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프타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호되게 이런 전략 부분들에 먹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지금 됐죠. 여기에 이제 중동 지역의 내관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건드려 놓고 저녁에 유대인 행사에서는 축배 들고 그리고 이제 슬며시 지금 분명히 조건이 그랬죠. 조사 한번 해봐. 이전 준비 한번 해봐.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기존에 몇 년 동안 진행해 왔던 것처럼 6개월마다 그럼 6개월 뒤에 할게. 연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잠시 해프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죠. 물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렇게 내관을 건들면서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유엔까지 유엔 제재 부분에서 안 된다고 결의 나오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약간 반발하는 척 하다가 또 다리 수면 아래로도 가라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흔들어 놓고 저쪽에서 이제 순위파 시아파들이 어떤 패분들을 보는지, 자기들이 또 여기서 저렇게 하면 요구 조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요구 조건 부분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 강약 조절 부분들을 하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한 뇌관 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런 미친 전략 부분들이 진짜 먹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예루살렘 부분들이, 이전 부분들은 분명한 유대교인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 그쪽도 마찬가지, 유대교 그다음 무슬림 쪽에서도 여기는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전쟁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지이기 때문에 이걸 못했을 경우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 부분들이 일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경제적인 관점 부분하고는 차원 자체가 상당히 좀 틀린 부분이고, 이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그 텔레그램에 딱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예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 연합군 자체에 지상군도 들어오고 그다음 비행기도 떴을 거 아닌가, 전투기도 떴을 거 아니에요. 그 전투기 한 400대를 초전 박살을 내면서 중동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게 이스라엘인데,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 있어요. 스텔스 기능.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만 가지고 있고 중동 지역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걸 누가 또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공표를 했더라고요. 스텔스 기능 전투기 있다. 이 의미는 예전에도 한번 당한 게 있죠. 이 이슬람의 연합군 자체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기능,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언제든지 모르게 가서 폭격해버릴 수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 메시지 분명히 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부분도 제가 나중에 텔레그램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혼재가 돼 있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촉각을 세우겠지만, 파생을 하시는 그 다음 주에 선물 만기가 다음 주 14일 날 있고, 미국도 15일 날, 미국, 유럽, 중국이 15일 날 만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부분들 갱신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부분들을 좀 일부러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워낙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발을 담궜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인지도 자체는 급상승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향후에 이제 그 중앙집권의 현재 시스템 부분에도 분산형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키메이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사용 빈도수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금융권에서도 그 기술 부분들을 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일반 개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피곤한 장세이고, 파생 입장에서는 뭐든 간에 위든 아래든 간에 상승도 각도가 크고 하락도 출렁거릴 수 있는, 위아래 진폭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상당히 다분히 깔려 있는 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FMC가 이제 수요일 정도 있습니다. FMC가 수요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2일 정도에 엘라베가의 상원 선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주 후반에 한국 선브러시 만기, 그 다음 미국, 유럽, 중국 만기 부분들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뭘까요? 해외 이런 내용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시위하고 가자 지구 폭격 부분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약간 산업적인 부분들인데, 미국에서 망 중립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망 중립 관련된 부분들이 13일 날 전후에 발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라든지 구글,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업체 쪽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그 다음에 통신을 제공한 업체 쪽에서는 플러스 요건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주 중반 정도에 이제 조직도가 조금씩 거의 완성이 좀 돼가고 있죠. 아직 다 100% 완벽하게 맡긴 건 아니지만 조직도가 완성이 좀 되면서 내년 전략 부분들, 최근에 그 하만 인수를 통해 가지고 내년에 M&A 부분들 확대를 하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어떤 투자 M&A 부분들 진행하겠다라는
그 혁신 전략 센터장이 코멘트를 좀 하면서 그쪽 관련 종목군들 일부 움직였는데 다음 주 중반하고 그 다음 주 쪽까지 해가지고 2018년도에 삼성의 어떤 전략 부분들을 조율하는 그 회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 그건 개별적인 이슈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 부분들은 변동성 장세 계속적으로 보면 이럴 때에는 변동성이 나올 때는 일부 종목 개별 종목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 브리핑 그 내용 코멘트 부분들을 조금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질문 주셨던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AR하고 VR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장에서 종목군을 바라볼 때 그 1차 상승은 기대감으로 나옵니다. 1차 상승 부분 기대감 나오는데 AR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VR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2017년도 2016, 17 정도에서 가장 좀 반등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나왔던 것은 포켓몬고라는 실체 하나의 게임 부분들이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로 AR에 대한 기대감 자체의 어떤 투영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됐죠. 근데 그 뒤로 보면 조금 뭡니까 미적해요. 시장 주도주 부분으로 흐름이 못 나오는 게 뭐냐면 기술이 AR도 마찬가지고 VR은 분명하게 산업의 흐름 부분들을 바꾸는 키메이커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기술에 대해서 예전에 기대감 자체에 한번 주가 상승 부분이 나왔다면 그 시장 자체가 AR 시장에서 뭐 어떻게 바뀌고 이런 기대감 자체에 주가 상승 부분 1차적으로 나왔고 VR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기대감을 오케이 알았어. 실체가 뭐야? 실질적으로 주가 부분들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실적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현시킬까? 이게 예전에는 뜬구름이 잡다면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내려왔을 때 현물로 보여줘야 돼요. 현물로 보여주는데 현물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더디죠. 상당히 더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AR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범용으로 물건 제품들이 나오는 게 아이폰이 이번에 아이폰 X가 AR 기능 부분이 일부가 있어요. AR 기능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능 부분 아이폰 X는 고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량 자체가 확산이 되는데 확산 자체는 아직 좀 더뎌요. 그리고 이 아이폰 X가 3D 센싱 부분들 하면서 우리가 그 AR 기능 부분도 일부 있는데 기능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좀 최소한 뭐가 되냐면 이번에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전면부만 그쪽 그 뭡니까 센싱 자체가 3D 카메라예요. 최소한 양쪽 전면부 후면부. 근데 이 전면부 후면부 정도 들어가려면 듀얼 카메라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트렌드로 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3D 카메라가 전면부에 들어가면서 AR 기능을 일부 구현시킨 게 이번에 아이폰의 초기 모델이에요. 아직 뭘까요? 다른 제품에서는 범용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AR 시장에서 그 관련 컨텐츠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만들고 있는 거죠. 아직 실물로 나오기에는 기대감은 계속 있어요. 근데 기대감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실물이 나오면서 뭔가 예전에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한 단계 점프하는 혁명적인 레볼루션 부분들이 일어났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볼까요? 초기 시장이라는 거죠. 그게 관련된 제품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뭔가 이런 게 있어 라고 알려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 부분 하시면 좀 될 거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고, 두 번째 질문 부분들이 유가는 지금 뭐 55달러에서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가스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요. 왜? 유가는 오르는데 유가하고 연동되는 게 가스고 왜 오르지 않은가? 궁금점 부분들 갖는 걸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을 바라볼 때 궁금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릴 거예요. 유가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가가 20달러 선에서 지금 뭐 거의 60달러 선까지 근접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걸 반등을 시키는 요건 자체는 오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감산 부분이에요. 감산 부분이고 감산 부분들이 좀 진행했고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 오펙 회의에서도 보면 내년 중하 하반기까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 상장 부분을 연관시켜 가지고 계속 감산의 기조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오를 때마다 중간중간 그러니까 유가가 이번에 20달러에서 60달러의 트렌드를 만든 것은 감산의 트렌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선방이 됐고 글로벌 경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시켰다면 예전에 100달러에서
$20까지 하락을 만들었던 요건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팍싹 무너졌고,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 유가가 예전에 $100 넘어섰을 때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생산 투자 부분들 진행했죠. 거기에서도 일부가 반영이 된 게 셰일가스예요. 셰일가스는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LPG처럼 이 해상으로 운송해 가지고 셰일가스를 판매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미국이 FTA 폐지 부분들을 트럼프가 뻥카를 치면서 우리나라한테 겁박을 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셰일가스 수입해 주라. 어차피 우리는 해외 쪽에서 LNG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 수입해야 되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좀 수입해 주면 경상수지 부분들의 흑자 부분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셰일가스 생산 부분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유가도 보면 셰일가스의 시추 공수가 증가하게 되면 유가가 하락해요. 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증산 부분들을 감산하는 추세죠. 근데 감산하면 뭔가 파이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물건 자체를 덜 파는데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든지 오일 부분들 많이 생산하고 팔아버리면 이쪽에 시장 점유율 자체가 줄어들죠. 중동 지역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다가 만약에 시추 공수가 늘었다가 유가가 살짝 조정받고 이런 트렌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스 자체가 가격 자체가 유가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꼽는다고 하면 여기는 가스가 감산이라든지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셰일가스의 시추 공수도 보면 점진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가 보시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스니파 쪽에서 시아파하고 어떤 대결 구도 보면 첫 번째 했을 때 카타르를 봉쇄했죠. 카타르 지역이 이란하고 그 해협 자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대규모 가스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유를 하니까 그때 카타르가 발표했던 게 뭐냐면 세계 가스 생산량 부분들을 늘리겠다. 기존 대비 늘려버리겠다. 라고 공언을 했어요.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도 지금 경제제재 풀었으니까 어떻게든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기조 부분도 있고, 그 가스전이 카타르하고 이란하고 그 공동 구역에서 했기 때문에 양쪽 다 지분율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자체는 유가는 감산 추세 부분들이 있지만 가스는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늘리는 추세 부분도 있어요. 셰일가스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스 가격이 오르기는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부분들과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주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12월 세 번째 이슈맨의 주간 증시 전략 관련된 부분들을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고요. 뭐 저가주 그런 얘기 부분들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저가주 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가주보다는 크게 움직이는 흐름 부분에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부분들 하나하나씩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좀 더 편안한 투자 부분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공유 부분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이슈맨의 주간 증시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